모바일부터 커머셜 디스플레이까지 대형 LCD 패널 시장에서 1위를 달리고 있는 LG 디스플레이. 2015년 LG 디스플레이 상반기 공채를 앞두고 취준생들이 LG 트윈타워를 찾았습니다. 현직 인사 담당자와 신입사원이 전해주는 상반기 공채 팁부터 면접 비법까지 생생한 현장의 이야기를 담았는데요. 잡인터뷰 LG 디스플레이 인사 담당자를 만나다.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네, 오늘 특집 잡매거진 잡인터뷰 LG 디스플레이 인사 담당자를 만나다라는 주제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실 분들 먼저 소개해 드릴게요. 자, 한국경제신문 산업부의 공태윤 기자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취업을 도와드리는 한국경제신문의 공태윤 기자입니다. 네. 오늘과 내일 어쩌면 사트하고 지난 10일하고 11일 날 사트하고 HMAT 주말에 있었죠. 예, 네네. 합격자 발표가 난다고 해요. 혹시 이렇게 떨어지더라도 여러분 너무 실망하시지 말고 네. 또 기회는 옵니다. 네, 네. 여러분 화이팅입니다. 떨어진 분들이 합격자보다 훨씬 더 많기 때문에 이제 그런 네네. 말씀을 전해주신 것 같습니다. 자, 계속해서 우리 학생분들도 소개해 드릴게요. 잡 인터뷰를 실제로 진행하고 온 분들입니다. 먼저 서강대학교 신방과를 졸업한 최승웅 씨,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서강대 신문방송학과를 졸업한 최승웅입니다. 잘 네. 부탁드립니다. 자, 잡 인터뷰를 통해서 들었던 이야기들 오늘 또 많은 취업준비생들과 공유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이어서 광운대학교 산업심리학과 졸업한 김정민 씨,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광운대학교 산업심리학과 김정민입니다. 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두 분과 함께 또 우리 공태윤 기자님과 함께 LG 디스플레이 인사 담당자들은 과연 어떤 이야기를 우리에게 전해 주었나 오늘 자세히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자, 일단 상반기 공채 모집 분야 한번 살펴볼까요? 네, 사실 어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LG 디스플레이 채용 네, 지원서 마감을 했는데요. 채용 분야는 연구개발 분야, 그다음에 영업 마케팅, 그다음에 스텝 분야 이 세 개 직군으로 한정해서 뽑았습니다. 그래요. 상반기 채용에서 이제 가장 중점을 두는 부분 그리고 또 전반적인 특징은 어떤 게 네, 있나요? 아무래도 글로벌 LCD 분야의 1위 기업이기 때문에 연구개발 분야의 R&D 연구원 쪽에 많은 부분을 비중을 두고 뽑을 것 같습니다. 네. 예, 구체적인 채용 규모는 밝히지를 않으셨는데요. 그다음에 이번에 또 특징적인 것은 인문계 출신들이 요즘에 취업이 어려운데 또 영업 마케팅 쪽하고 그다음에 스텝 쪽을 특히 이번에 조금 많이 뽑는다고 그래요. 네. 예, 그래서 인문계 학생들 많이 기대를 해볼 만하겠습니다. 그래요. 인문계 학생들에게 좀 반가운 소식이 아닐 수가 없겠고요. LG 디스플레이 굉장히 많은 학생들이 가고 싶어하는 기업입니다. 이번에 지원하신 분들 그리고 또 차후에 지원을 계획하고 계신 분들은 오늘 저희 방송 꼭 시청을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백문이 불여일견이죠. 잡 인터뷰 LG 디스플레이 인사 담당자를 만나다 화면을 통해서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자, 오늘은 1987년 금성사 중앙연구소에서 TFT LCD를 처음 개발하여서 지금은 대형 TFT LCD 세계 점유율 1위를 달리고 있는 LG 디스플레이를 찾았습니다. 자, 오늘 LG 디스플레이의 어승수 인사과장님을 모시고 채용에 대한 전반적인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과장님 앞으로 나와주십시오. 예, 우리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예, 반갑습니다. 지난 15일부터 LG 디스플레이에서 대졸 신입 채용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번 LG 디스플레이에서는 다양한 채용 채널이 있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그 채용 채널에 대해서 한번 우리 과장님께서 한번 소개를 좀 해주십시오. LG 디스플레이가 가지고 있는 이제 다양한 채널 라우트들은 많이들 이제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 제가 담당하고 있는 그 R&D 우수인재 확보 프로그램 LG니어스 프로그램이라는 것이 있고요. 그것은 이공계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석박사들을 대상으로 해서는 석박사 LG니어스 프로그램이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또 이제 공정 장비 쪽이나 이런 그 공정 쪽, 혹은 또 그 장비를 운영하는 엔지니어링 쪽에서는 아까 말씀하신 그 장기 인턴 제도가 운영이 되고 있고, 또 단기 인턴을 통해서 또
그 일정 기간 동안 업무 역량, 직무 역량들을 보고 저희가 채용을 결정하는 그런 형태도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단기 인턴 또 엘지니어스 프로그램 이라고 하는 그런 프로그램도 함께 운영이 좀 되고 있고요. 신입 공채도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우리 학생들 질문 준비 많이 해왔죠? 예, 그러면 우리 누가 먼저 질문할까? 그 대부분의 회사들 뭐 LG 디스플레이뿐만 아니라 대부분 회사들 보면은 회사 자기소개서 이제 장래 목표 뭐 입사 포부를 뭐 밝히세요 이렇게 좀 많이 요구를 하는데 근데 이제 저희 같은 입장에서 보면 뭐 회사의 뭐 정확한 뭐 구조, 뭐 업무 분장 이런 것들 잘 모르기 때문에 좀 다소 보면 뭐 보시기에 좀 되게 허무맹랑하고 좀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쓰는 것 같은 좀 느낌을 받으실 수도 있는데 그러면 이제 팀장님께서 보셨을 때 어떻게 하면 좀 이런 목표 설정이나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좀 매력적으로 잘 쓸 수 있는지 그런 팁을 좀 알고 싶습니다. 자기소개서 참 어려우시죠. 자소설이라고 여러분 하시더라고요. 자서전 뭐 이렇게도 얘기하시고 매력적인 자기소개서라고 하는 부분을 하려고 노력을 하시다 보니까 본인의 단편적인 내용들을 본인이 전부인 것처럼 얘기를 하시거나 혹은 아주 장황한 얘기를 써 나가시거나 그런 케이스들 많이 봅니다. 여러분의 자기소개서를 통해서 보고자 하는 것들은 여러분이 어떤 행동의 패턴들을 가지고 있고 또 어떻게 상황을 잘 극복해 나가고 또 상황에 대처하는지에 대한 것들을 보고자 함입니다. 근데 이제 그런 의도를 가지고 있는 그 자기소개서에 여러분들은 통상 보면 나는 언제 태어나서 항상 보면 엄한 아버지, 그쵸? 뭐 또 자유로운 어머니 밑에서 그다음에 여러분 잘 쓰신 말들 중에 하나 이제 위에 그 꺽쇠를 이렇게 딱 달아서 소제목을 씁니다. 그렇죠? 불꽃 같은 남자 누구누구 전국에 한 28,000명 막 이렇게 있는 것 같아요. 이제 그런 내용들을 이제 쭉 쓰신다는 거죠. 결국에는 제가 참 안타까웠던 것은 자기소개서가 갖고 있는 근본적인 목적들에 대한 것을 파악하지 않으신 채로 그냥 어떻게 하면 글을 잘 쓰지? 어떻게 하면 유려한 문장을 가질 수 있을까? 또 미사여구를 많이 동원해야 되나? 이제 그런 것들을 거기에 많이 이제 집중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게 굉장히 저한테 안타까웠고요. 저처럼 이제 그 인사 담당자들이 자기소개서 꼭 다 읽어보시냐? 라고 질문 많이 받습니다. 자기소개 다 읽어보세요. 저희는 다 읽어보려고 노력을 합니다. 다만 저희 같은 경우에 이제 노하우가 생겼어요. 맨 뒤에서부터 봅니다. 여러분들의 쓰신 자기소개서 내용 중에 그 맨 밑에 줄부터 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하시고자 하는 결론부는 거기다 들어요. 신문을 우리가 통상 보면 헤드라인이 앞에 나와요. 그죠? 그리고 좀 더 자세한 얘기들은 밑으로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와 같이 여러분들이 자기소개서 쓰실 때도 그것을 읽는 사람에게 아주 간결한 형태로 나에 대한 이야기를 잘 풀어가려면 그렇게 써보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또 합니다. 네, 여튼 안타까운 점, 자소서를 읽으시면서 이렇게 학생들이 기승전결로 쓰는 게 조금 안타까워서 두괄식 형태로 좀 쓰라는 그런 말씀이시네요. 또 뭐 자기소개서 쓸 때 좀 막혔던 그런 부분은 어떤 것이 또 있으세요? 저는 인문계 출신이고 네, 여기서 세일즈 마케팅을 이번에 지원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가장 어필해야 하는 역량이 무엇인지 인재상이 물론 있지만 자소서에 나는 이런 역량이 딱 들어가 있으면 좋겠다. 이래야 눈에 띌 것 같다. 라는 게 혹시 있는지 궁금합니다. 어떤 역량을 갖춰야 됩니까? 여러 가지 영업 마케팅에서 필요한 역량들은 여러 가지 역량들이 있습니다. 고객과의 응대를 위해서 당연히 어학적인 역량도 필요할 것이고 또 수치적으로 시장을 해석할 수 있는 역량도 있어야 될 것이고 상품 자체에 대한 제품 자체에 대한 이해를 할 수 있는 그런 그 이해력도 있어야 될 것이고 또 소통을 할 수 있는 커뮤니케이션 역량도 필요할 것이고 모든 사람이 그 전체 역량을 다 갖출 수 있다라는 생각은 저희는 하지 않습니다. 그 중에 내가 잘할 수 있는 나의 역량은 무엇이고 또 내가 이때까지 공부해온 것은 이러한 배경들이고 이런 것들을 가지고 내가 하고자 하는 일과 여러분의 전공, 여러분의 역량을 매칭시키는 것, 연결시키는 것. 그래서 나는 그러한 직무 역량을 가지고 잘할 수 있습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게 제일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봐요. 그 자기소개서 이번에
문항 두 번째 보면은 도전적인 목표를 정하고 열정적으로 이를 추진했던 경험을 이렇게 좀 적으라고 이렇게 요구를 하셨어요. 근데 이제 이것이 무조건 직무와 연관된 경험이 아니라 좀 직무와 직접적인 연관은 없지만 이제 누가 봐도 이제 도전적인 목표를 갖고 열정적으로 일한 스토리가 있다면 좀 적어도 좀 어필을 할 수 있는지 좀 근데 그렇죠. 여러분들이 패널 디스플레이 패널을 팔아보신 적은 없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마케팅에 직접적으로 막 뛰어드신 적은 없을 거잖아요. 그렇죠? 그와 유사한 경험. 물건을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고자 하는 업무가 영업과 마케팅이라면 그 영업 마케팅과 유사한 나의 어떤 그런 활동들은 분명히 있을 겁니다. 하다못해 어릴 때 부모님이 주셨던 용돈을 모아서 그걸로 뭔가를 사고 그 돈을 불려나가기 위해서 뭐 다시 그것을 팔아보고 하는 그런 어떤 에피소드들이나 여러 가지 것들이 있을 텐데 그런 것들을 얘기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만 거기서 도전적인 목표를 수립하고 열정적으로 임했다라고 하는 회사는 뭘 보고 싶어 할까요? 거기서 회사가 보고 싶어 하는 것은 여러분이 도전적인 목표를 수립하고 왜 수립했으며 그것을 달성하기 위해서 어떻게 구체적인 노력들을 해왔고 그 과정에서 만약에 시련이 있었다면 어떻게 극복했는지 그와 같은 것들을 보고자 함입니다. 예. 그래서 꼭 내가 수행하고자 하는 직무하고 연관이 없더라도 그런 사례들이 있으면 얘기를 해주시는 게 더 좋겠죠. 여러분의 얘기를 하시면 돼요. 진짜 이야기, 여러분 얘기. 저도 이게 본의 아니게 써야 되나 써도 되나 그 질문인데 네, 3번 문항이 있습니다. 그 디스플레이에 관련된 수업을 들은 이력을 묻는 건데 혹시 수업을 들은 사람만을 뽑는 건지 디스플레이에 대한 정보는 말씀하셨다시피 인터넷으로 이렇게 개인적으로 찾아봤다면 이렇게 자소서에 쓰기에는 조금 부족하니까 다른 거를 써도 되는지 약간 다른 거를 쓰셔도 됩니다. 이게 뭐냐면 지금 인문상경 계시잖아요. 그렇죠? 디스플레이 관련된 전공 수업을 듣거나 이렇게 하시지는 않으셨을 거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이렇게 한번 해보죠. 어쨌든 나는 수업을 들은 적이 없습니다. 인문상경이기 때문에 커리큘럼에 그와 같은 것은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내가 지금 수행하고자 하는 직무, 예를 들어서 영업 마케팅에 지원하신다면 그와 관련된 수업을 들은 이력이 있다면 그걸 쓰시면 되겠죠. 그 질문과 어긋나지 않나 질문과 싶어요. 어긋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 자기소개서를 통해서 여러분들한테 시험을 보자라는 그 얼마나 글을 잘 쓰는지 또 그 문항에 맞게 모든 걸 쓰세요라고 하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그러한 문항들이 본인이 나는 이 문항을 이렇게 해석을 했고 이러한 경험이 없다라는 걸 미리 얘기를 하고 하지만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이 이 일이기 때문에 영업 마케팅이기 때문에 영업 마케팅과 관련한 이런 역량을 키우기 위해서 이런 수업을 들었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어찌 보면 좀 설득력 있는 얘기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이제 B2C 기업 같은 경우는 이렇게 소비자를 뭐 마트에 간다든지 뭐 블로그를 본다든지 이렇게 하면 쉬운데 이 B2B 기업 같은 경우는 아까 우리 제품의 라인업이 어떻고 우리 제품의 고객이 어떻고 이러한 것들은 좀 사실 조금 대학생으로서 조금 접근하기가 쉽진 않은데 어떤 방법이 있나요? 그 B2B 기업이기 때문에 우리 학생들이 아마 정보를 얻기가 상대적으로 굉장히 좀 어려우실 거예요. 근데 기업은 여러 가지 루트를 통해서 여러분들께 많은 정보를 제공하고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학생들한테 팁을 드리면 일단 뭐 회사에 그 IR 자료들이 있어요. 회사의 홈페이지에 오시면 IR 자료들이 있습니다. 또 그건 이제 우리 그 투자자들께 저희가 이런 일들을 합니다라고 공개하는 어떤 그런 내용들이죠. 또 지속 가능 경영 보고서라는 것도 찾아보시면 있습니다. 거기는 우리 회사가 나갈 방향들에 대해서 또 앞으로 중장기적으로 우리는 어떻게 커나가겠다, 어떻게 발전해 나가겠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들이 담겨 있죠. 또 증권사에서 발행하는 레포트들도 굉장히 좋은 소스가 될 수 있습니다. 회사의 홈페이지도 굉장히 많은 정보들을 여러분께 제공하고자 노력을 하고 있고요. 또 이제 B2B 기업이기 때문에 그 학생들 혹은 소비자들이랑 소통하는 것들이 기존에는 어려웠지만 요즘엔 우리 그 회사의 기업 블로그도 있고 또 대학생 블로그도 있고 다양한 매체를 통해서 여러분들이랑 좀 만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정보들을 찾아보는 건 굉장히 좀 좋은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잡 인터뷰 LG 디스플레이 인사 담당자를 만나다 먼저 자기소개서에 관련한 질문들 저희가 화면에 담아봤습니다. 뭐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이제 지난해 하반기부터 이력서의 각종 스펙란을 없앴잖아요. 사실은 근데 이게 더 우리 취업 준비생들 헷갈리게 하는 부분이거든요. 어떤 점을 서류 전형에서 좀 중요하게 보는가요? 네, 인사 담당자께서도 말씀하셨지만은 채용 분야에 대한 요즘의 채용 트렌드는 직무 중심입니다. 그래서 어떠한 자신이 기업이 뽑고자 하는 그 인재가 어떠한 준비를 했는가 그것을 보거든요. 그래서 네. 자기소개서도 직무와 관련된 그러한 것을 쓰는 게 좋고요. 특히 이공계 같은 경우는 학창 시절에 이제 자기가 수강했던 전공 과목이 어떤 거였고 그러한 수강 과목을 통해서 내가 무엇을 배웠다 이러한 것들을 좀 더 디테일하게 쓰는 게 좋습니다. 그러나 이제 인문계 출신들은 아무래도 전공 무관 이런 게 뽑다 보니까 자기가 어떤 아르바이트를 통해서 무엇을 배웠고 그 직무를 통해서 내가 이 회사에 들어와서 어떠한 역할을 감당할 수 있다 이러한 것들을 이렇게 논리적으로 쓰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다음에 여기다가 이제 LCD 디스플레이에 대한 제품과 산업적인 그런 트렌드도 알고 있다는 것을 녹였으면 좋겠죠. 네, 그렇군요. 좀 직무 수행 역량 강화를 위한 노력 여부 역시나 중요한 것 같습니다. 최승웅 학생은 이제 마케팅 직무를 희망하고 있죠. 예, 실제 인사 담당자를 만나보니까 좀 어떤 점들을 느꼈나요? 이 지원하는 게 굉장히 불확실성이 큰데 사실 확실한 건 아무것도 없다. 이거는 다시 한번 알게 되었고요. 네. 근데 대신에 이거를 해서는 안 된다. 이건 확실하게 알려주셨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그래요. 사실 뭐 이게 돈 주고도 얻지 못할 값진 그런 정보들이 분명히 있었을 텐데 화면 보니까 뭐 장황한 말들을 웬만하면 사용하지 말라, 가정사를 담지 말라 뭐 이런 이야기들이 있어요. 네. 그동안 좀 자소서 작성했던 부분에 실수가 있었나요? 사실 저도 비유나 미사여구 이런 거 많이 사용했는데요. 그 이유가 이제 안 읽을 가능성도 있으니까 최대한 눈에 띄게 하려고 그런 부분들을 많이 사용을 했어요. 근데 이번에 인사 담당자님 말씀은 자기네들은 웬만하면 읽어보니까 최대한 담백하게 쓰라 이래가지고 저도 기름기 쫙 빼고 담백하게 썼습니다. 그래요. 그렇게 해서 이제 수정을 했군요. 좋습니다. 우리 김정민 학생도 자소서를 작성하고 이제 수정하는데 이번 만남에 좀 도움이 됐나요? 네, 많이 도움이 됐고 일단 처음에 이제 두 갈식으로 좀 작성을 해라. 그래서 이제 두 갈식으로 작성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주제를 이제 부연하는 형식으로 해서 왜냐하면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주제를 부연하는 형식으로 자소서를 작성했습니다. 그래요. 좀 많은 도움을 얻었던 것 같은데 자기소개서에 이제 좀 지어낸 이야기가 아닌 진짜 내 얘기를 적으라라는 이야기 몇 번이고 좀 강조해 주셨습니다. 어떤 경험들을 좀 적었어요 이번에? 네,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학교에서 이제 회계사 직무 분석을 했던 내용을 적고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제가 어떤 것을 배웠고 앞으로 어떤 목표를 세웠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강조를 많이 했습니다. 실제 이야기를 많이 좀 힘을 줬군요. 좋습니다. 자, LG 디스플레이의 자기소개서 쓰는 방법에 대해서 많이들 좀 헷갈려 하시고 어려워하시는 것 같은데 이제 잡 인터뷰를 토대로 저희가 들은 이야기들을 좀 정리를 해 주실까요? 네, 아까 우리 어수홍 학생이 말했듯이 이공계 쪽은 아무래도 이제 필력의 어떤 화려함이나 미사여구보다는 진실된 그런 진실성을 담아야 됩니다. 담백하게. 담백하게. 그다음 지원 직무에 대한 자기가 어느 정도 준비를 했다는 것을 명확하게 해주시고 자신이 그동안 가지고 있는 그 강점. 어차피 채용이라는 것은 자신을 파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자신만의 경쟁력이 무엇이다. 그래서 이 경쟁력이 자기가 지원한 직무와 어떻게 매칭이 된다. 이러한 것들을 자기소개서에 담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여러분들도 이 LG 디스플레이의 자기소개서 팁 스스로 다시 한번 좀 정리해 보시고 수정을 좀 이미 수정하기 늦었군요. 이미 지원이 끝났기 다른 때문에. 기업이 또 있으니까요. 네네네. 좀 많은 참고가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계속해서 이번에는 면접에 관련된 좀 잡 인터뷰에서 어떤 이야기가 나왔는지 화면을 통해서 좀 담아봤거든요. 직접 만나보시죠.
예, 이제 자기소개서하고 직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셨고, 이번에는 5월 9일 날 이제 LG 디스플레이가 인적성 시험을 본다고 5월 9일 맞나요? 네. 인적성 시험 이것도 하나의 관문인데 거기에 대한 우리 인사 담당자의 팁을 좀 듣고 싶기도 합니다. 숨겨진 자아를 발견하시면 안 돼요. 인적성 검사에 숨겨진 자아를 발견하시면 안 됩니다. 이게 제가 드린 팁이에요. 뭐냐면 여러분들 인적성 검사를 접하실 때 저도 그랬습니다만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옳은 답변을 찾기 시작을 합니다. 아마 내가 이렇게 답을 하면 회사는 좋아할 거야. 좀 더 조직에 또 회사에 맞는 인재라고 판단될 거야 라고 하는 것들을 여러분은 자기적으로 선택을 하시게 되죠. 처음에 여러분들이 계속 골똘히 생각을 해서 이제 그런 문제를 해결하다 보면 뒤쪽에 유사한 문제가 조금 다른 형태로 반복이 됩니다. 근데 뒤쪽으로 하면 시간이 없죠. 여러분들 이제 막 찍기 시작을 합니다. 다르게 나오죠. 답변의 신뢰성이 당연히 떨어집니다. 여기서 아까는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여기서는 이렇게. 그렇죠. 숨겨진 자아를 찾다 보면 답변의 신뢰도가 뚝 떨어지게 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진짜 여러분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 됩니다. 인성검사 같은 경우는 문제지사서 푸시는 경우도 있어요. 네. 안 그러셨으면 좋겠습니다. 안 그러셨으면 좋겠습니다. 낯선 곳에 가면 두렵다. 매우 그렇다, 보통이다, 아니다, 매우 그렇지 않다. 이걸 문제지사서 공부하실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 귀한 시간에 차라리 여러분의 전공, 또 여러분이 하시고 싶은 일들에 대한 관심들을 키워가시는 게 훨씬 더 좋지 않겠나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요번에 사트하고 HMAT를 쳤는데 학생들이 이게 진짜 맨사 뽑는 친구들만 머리 좋은 친구들만 뽑는 문제 아니냐 이런 불평 불만이 좀 많더라고요. LG도 수리력이라든지 이러한 공간 지각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문제가 나올 것 같은데 일반 인문계 출신들은 사실 좀 그 부분에 있어서 약하기도 하고 그럴 것 같습니다. 절대적인 점수를 못 넘으면 이 사람 탈락 이렇게는 놓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R&D 쪽에는 당연히 저희가 수리나 수리출이나 이런 부분들은 전공을 위한 근간이 되기 때문에 그런 쪽을 조금 더 저희가 집중해서 보겠죠. 예. 네, 그렇지만 인문계 쪽에는 어휘나 어휘력이나 그런 쪽이 훨씬 더 강하실 거고 그런 쪽으로 이제 편차가 이렇게 지게 될 것 같습니다. 매해 보면 양쪽 다 이제 이렇게 인문적성은 공대 이공계 분들은 인문적성이 좀 낮은 형태로, 예, 또 인문계 분들은 또 어떤 그 도형이나 수리나 이런 쪽은 조금 약하시고 상대적으로 이렇게 돼 있는 것 같은데 감안을 합니다. 그래서 어느 한쪽 이거 왜 전체적으로 다 성적이 좋지 않아? 그러면 안 되는데 이런 형태로 운영하지는 않는다는 거죠. 우리가 꼭 선발하고자 하는 정한 기준, 그 선만 넘는다면 이라고 하는 기본적인 그 룰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 정해놓은 내부적으로 가지고 있는 그 기준만 넘으시면이라는 어떤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네. 예, 인적성이 끝나면은 그 다음에 또 이제 면접이 있는데요. LG 디스플레이는 어떤 면접이 있나요? 일단 신입사원 공채 혹은 신입사원 채용 기본 형태는 여러분 잘 알고 계시는 이제 면접의 형태입니다. 면접의 형태인데 총 2회에 걸쳐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면접은 여러분이 이제 한 분씩 오시고 현업에 계시는 이제 팀장님들, 또 부장님들 이제 이런 분들께서 오셔서 한 20분에서 30분 정도 여러분과 인터뷰를 진행을 합니다. 인터뷰를 진행함에 있어서는 그전처럼 열심히 하겠습니다, 잘하겠습니다, 어우 패기 있다, 저 사람 뽑아, 이런 형태 그 면접관의 주관에 의해서 사람을 선발하고 또 당락을 결정하는 것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들에 대해서 저희는 조금 인식을 같이 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많은 회사들이 그렇습니다만 구조화 면접 기법이라고 하는 것을 쓰고 있습니다. 자,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어떤 프로젝트 경험이 있으세요? 거기서 어려웠던 점은 무엇이었습니까? 왜 그런 어려운 상황이 발생을 했지요? 어떻게 극복하고자 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습니까? 또 결국 어떤 형태의 결과를 가지고 왔나요? 또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얘기를 우리가 지속적으로 물어본다는 거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내용이랑
굉장히 일맥상통하는 것은 그런 식의 경험들에 대해서 저희가 듣고 그런 일들이 여러분이 나중에 입사해서 발생했을 때 아, 저분은 업무 처리를 그런 식으로 하겠구나라는 것을 가늠한다라는 거죠. 그것이 끝난다면 이제 1차 면접이 끝나고 2차 면접은 이제 임원들께서 여러분들의 어떤 최종적인 역량과 또 가치나 이런 것들이 LG의 인재상에 부합하느냐, 또 LG 디스플레이 인재상에 부합하느냐 이와 같은 것들을 가지고 이제 최종 결정을 하시게 됩니다. 요거는 일반적인 케이스고요. 되게 굉장히 악명 높은 그 LG니어스 캠프라는 게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그 LG 디스플레이 R&D 부문의 산학장학생 LG니어스 멤버를 선발하기 위한 건데 2박 3일 동안 운영이 돼요. 2박 3일 동안 아까 지금 좀 전에 말씀드렸던 그 면접, 개인 프로젝트, 팀 프로젝트, 또 그 엑셀 인터뷰, 전공 과제, 전공 프로젝트 뭐 이런 것들이 2박 3일 동안 다양한 형태로 진행이 되고 그 진행하는 과정을 저희 면접위원들께서 관찰하는 그런 형태의 LG니어스 캠프도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네, 뭐 아주 객관화시켜서 역량을 가늠하기 위해서 이제 많은 노력들을 기울이고 있다는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저 면접 같은 경우는 붙은 사람도 자기가 왜 붙었는지 모르고 떨어진 사람도 자기가 왜 떨어졌는지 모르는 그런 경우가 많은데요. 그런 이제 추상적인 문제들을 좀 지원자들한테 좀 확신을 주기 위해서 LG 디스플레이에서는 이거 하나는 꼭 면접에서는 이거 꼭 하나만은 본다. 혹시 이런 거 없을까요? 저는 이제 면접이 일종의 소개팅 같다라고 통상 말씀을 드려요. 관심이 있는 상대에게 더 끌리게 되죠. 또 준비를 많이 해온 상대에게 끌리게 됩니다. 그냥 외워서 아는 지식이 아니라 정말로 그 일이 하고 싶어서 진짜 우리 회사에 오고 싶어서 저희 회사에 오고 싶어서 많은 학습과 공부를 해보고 자료 조사를 통해서 관심을 갖고 있다면 아마 면접관이시라고 하더라도 그런 후보자를 더 선발하기를 원하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무엇을 보느냐? 전공 역량과 직무 수행 역량 그리고 관심 3가지가 될 것 같습니다. 영업 마케팅 직무 보면은 영어와 중국어 를 우대하는 그런 조항이 있던데 그 조항이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 혹시 영어나 중국어를 못해도 거기에 들어갈 수 있는지 그거 좀 궁금합니다. 영업 마케팅 쪽에서 어학적인 역량이 필요한 건 당연합니다. 그거는 당연히 저희 쪽에서는 그 우리 회사의 거래선들이 영어를 활용하시거나 또 아니면 중국에 계신 거래선들이 계시기 때문에 그 역량은 당연히 필요합니다. 그런데 영업과 마케팅에는 굉장히 많은 일들이 있어요. 그런 어학적인 역량이 꼭 필요한 일들이 있고 또 어학적인 역량이 그다지 상대적으로 어떤 중요도가 조금 낮은 그런 일들도 있죠. 다만 이제 그런 일들은 무엇인가를 분석하고 또 그것을 통해서 어떤 전략을 도출하고 하는 그런 다른 스킬셋, 다른 역량들이 필요한 일들이 있겠죠. 그래서 영어, 중국어 못하면 우리 회사 영업 마케팅 못 들어옵니까? 그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다만 영어와 중국어를 아주 잘 하실 수 있는 어학적인 역량, 그것은 우리 고객들 때문에 고객들과의 소통을 위해서 필요한 역량, 그런 역량을 가지신 분들은 그런 쪽으로 업무 나중에 직무 배치가 되겠죠. 담당자님 말씀하시는 거 들어보면서 좀 저희가 생각하는 거랑 담당자분들께서 보시는 관점이랑 많이 다르다는 거를 좀 느꼈는데, 그러면 이제 이렇게 쭉 지금까지 채용을 하시면서 합격자들하고 불합격자분들하고 이제 가장 큰 차이가 있다면은 어떤 게 있는지. 이런 분이 계셨던 것 같아요. 우리 회사 회계 혹은 또 뭐 파이낸스 이쪽에 취업을 하고 싶으셔서 우리 회사의 재무제표를 몇 년치를 읽어보시고 또 그걸 통해서 나름대로의 어떤 생각들을 정리해서 오신 분들. 그래서 저는 회계학 수업 들었습니다. 저는 뭐 금융학 수업 들었습니다. 라고 하시는 분들보다 그런 분들에게 당연히 더 저희는
가산점을 드릴 수밖에 없겠죠. 정말 더 그분들을 더 뽑고 싶겠죠. 그러니까 결국 그 선발되신 분 그리고 불합격하시는 분 아주 작지만 무시 못하는 관심이라고 하는 그것이 가른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어떠셨어요? 우리 인사 담당자님 말씀 들으니까 이제 좀 합격이 눈앞에 보이나요? 예, 오늘 장시간 동안 이렇게 말씀해 주신 우리 어승수 LG 디스플레이 인사 과장님께 우리 박수로 한번 끝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인적성 검사와 면접에 관한 팁까지 전해 들었습니다. 자, 일단 인문계 학생들 그리고 또 이공계 학생들 지원할 수 있는 직무들을 먼저 일단 살펴보고 또 각각에 맞춰서 이야기를 더 나눠보죠. 어떤 곳이 있을까요? 네, 요번에 LG 디스플레이에서 채용하는 직무는 크게 이제 3개의 직군입니다. 네. 그 연구개발 분야의 R&D 직군하고 영업 마케팅, 그다음에 스텝 분야인데요. 이 세부 직무를 보니까 총 14개의 세부 직무가 있는데 그중에 9개가 이공계생을 뽑고요. 네. 그중에 이제 5개는 인문계생을 뽑더라고요. 네, 근데 이제 이공계생들의 분야가 점점 과거에는 인문계생들의 전문 영역이었던 영업 마케팅 분야까지 이공계생들의 점점 이렇게 영역을 확대하고 있어요. 그게 어떤 거냐면은 고객 지원이라든지 상품 기획, 그다음에 품질, 구매 파트에서도 점점 이공계생들의 그 이공계적 전문성을 더 중시한다는 그런 말이 되는 것 같습니다. 네, 그 직무들 중에서 이제 우리 오늘 출연하고 있는 학생들은 인사 직무와 영업 마케팅 직무를 희망을 하고 있습니다. 자, 또 인적성 검사 얘기도 잠깐 나왔는데 인적성 검사 이제 역사가 추가되고 인문학적 소양을 본다는 이야기 작년 하반기부터였죠. 어떻게 준비해야 될까요? 예, 지난주였죠. 지난주 토요일 날 LG 인적성 9개 계열사에서 이미 봤어요. 근데 이제 LG 디스플레이는 5월 9일 날 보는데 네. 지난주 제가 이제 현장에 갔었는데 학생들을 시험 치고 나온 학생들한테 시험 문제가 어땠냐 제가 물어보니까 수리 영역 이러한 부분, 시각적 사고, 공간 지각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오히려 사트보다 더 어려웠던 것 같다. 사실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수학적인 사고력을 이제 이공계생들을 조금 높은 수준의 수학적 사고력을 요한다. 그게 출제 트렌드인 것 같고, 그러나 이제 역사와 한자가 이제 LG에서는 들어가는데 이거는 이제 홈페이지에 예시가 나와 있습니다. 그 예시를 보시면은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 10문제씩 나오는데 그중에 한 8문제 정도는 그냥 이렇게 상식으로 풀 수 있었다라고 말하더라고요. 그래요. 앞서서 이 인사 담당자분께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숨겨진 자아를 보이려다가 낭패 본다는 말씀하셨어요. 나도 모르게 막 착한 코스프레를 하면서 이제 문제를 풀다가 뒷부분에 에이 몰라 하고 찍곤 하잖아요. 네. 좀 팁들을 정리해 주실까요? 인적성 검사 네, 요령. 맞습니다. 예. 인성 검사 불합격자들의 공통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그 회사의 인재상에 맞게 자신을 마킹하는 거예요. 처음에만 그러다가 또. 예.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한 이제 5분 남았습니다. 이런데 아직 한 100문제가 남아 있는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폭풍 마킹이라고 해요. 네. 그냥 뭐 읽지도 않고 막 찍다 보니까 결국 이 앞에 체크했던 거하고 뒤에 체크했던 게 달라지는 거죠. 신뢰도가 떨어지죠. 그렇죠. 신뢰도가 낮아져서 탈락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업에서는 착한 사람을 뽑는 게 아니에요. 이 사람이 자신이 얼마나 자신의 정확한 성격이 어떤 것인지를 보고 나중에 배치할 때 인성검사를 토대로 배치를 하게 되거든요. 근데 네. 전혀 자기하고는 맞지 않는 그러한 것을 체크를 하면은 나중에 설령 합격을 해서 배치를 받더라도 그렇죠. 거기에 적응을 못하게 되는 것이죠. 네. 자,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 전해주셨습니다. 인적성 검사 5월 9일입니다. LG 디스플레이 여러분들 참고를 하셔서 잘 준비를 하셨으면 좋겠고요. 학생들 이야기도 좀 들어보겠습니다. 마케팅 직무 희망을 하고 있는데 그에 맞춰서 어떤 경험을 쌓았는지 그리고 또 나의 역량은 무엇인지 한번 이 자리에서도 어필해 주실까요? 저 같은 경우는 아르바이트를 많이 해왔는데요. 그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이제 좋은 상품이 안 팔리는 것을 많이 보았어요. 네. 그래서 이 상품들을 어떻게 하면 더 많이 팔 수 있을까?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 고민의 결과가 인쇄 광고를 제가 따로 만들어서 뭐 프로모션을 진행하기도 하고 아니면은 고객들에게 설문 조사를 받아서
이게 왜 안 팔리나 이런 부분을 파악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리고 신문방송학과와 사회학과를 전공했는데 이 학문들은 양적 데이터를 통해서 이제 결론을 도출하는 학문들입니다. 이 학문들이 마케팅 직무에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서류에 이제 합격을 한다면 면접장에서 이런 부분들을 좀 강하게 어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더 큰 목소리와 자신감 있는 태도로 예. 말씀하셔야 될 것 같고요. 김정민 학생은 인사 직무 희망하죠. 근데 원래는 이제 영업 마케팅이었다가 바뀌었다고요? 네. 왜 특별한 계기가 있나요? 네, 사실 이번 잡 인터뷰를 통해서 이제 직무를 바꾸게 된 좀 결정적인 계기가 이제 잡 인터뷰였는데요. 네. 사실 이제 제 전공과 또 프로젝트 그리고 인턴 경험들이 좀 인사 직무가 좀 많이 포커스가 맞춰졌었어요. 네. 근데 사실 이제 뭐 좀 더 많이 뽑는 이제 상대적으로 많이 뽑는 이제 영업 마케팅의 직무를 좀 지원을 했다가 이번 잡 인터뷰에서 이제 어승수 과장님의 좀 말씀을 좀 많이 들으면서 이제 제가 가장 자신 있고 강점 있는 직무를 이제 선택해서 이제 제가 지원을 하는 것이 네, 저에게도 그렇고 회사에게도 그렇고 서로 윈윈할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당장 취업 문제를 해결하는 것보다는 앞으로 이제 오랫동안 꾸준히 일할 수 있는 직무를 선택하는 것이 또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요. 좀 소신 있게 지원하겠다라고 네. 이제 생각이 바뀐 거군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앞서서 화면 보시면 아시겠지만 우리 승웅 학생이 질문을 했어요. 영업 마케팅 지원할 때 외국어 잘해야 됩니까? 네. 실제로 어느 정도 선에서 좀 중요하다고 보세요? 그 해외 영업 분야는 지금 LG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는 중국에 공장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중국 현지인하고 이렇게 같이 중국어라든지 그다음에 미국이라든지 이러한 유럽권에 있는 공장에 계시는 분들하고 영어로 밤에 또 전화를 해야 되고 이런 네.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이메일이라든지 이러한 것 다 영어로 작업이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러한 능력, 그거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기본적인 능력인 것이죠. 그러한 능력이 안 되면은 이런 해외 영업 파트에 아무래도 다른 능력이 뛰어나다고 해도 그 해외 영업을 하기가 조금은 힘들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좋습니다. 어느 정도 이제 중요성을 여러분들도 함께 공감하셨으면 좋겠고요. 면접 이야기도 잠깐 나왔습니다. 면접에서 주로 출제되는 뭐 주제, 문제들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지난 인터뷰 때 나온 학생 가운데 한 명은 신입사원이 이우리 씨였는데 이 친구는 면접 때 받은 질문이 차세대 디스플레이는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가 이런 질문을 받았다고 해요. 네. 그러니까 현재 이 질문은 곧 현재 디스플레이 상황이 이러이러하고 앞으로는 이런 쪽으로 고객의 동향이라든지 이러한 것들 트렌드를 미리 분석을 한 것을 토대로 답변을 해야 맞지 않을까. 그다음에 또 이제 영업 마케팅 쪽에 있었던 선빈 씨 신입사원이 있었는데 그 친구 같은 경우는 자신의 성격을 이 친구가 일본어도 조금 할 줄 안다고 해서 그런지 네. 면접 때 자신의 성격을 일본어와 영어로 한번 말해보라고는 그런 급작스러운 받았대요. 질문을 받았다고 합니다. 네, 좋습니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말씀해 주신 것처럼 신입사원들과의 만남도 있었습니다. 그 모습도 화면으로 담아봤거든요. 함께 만나보시죠. 예, 이번에는 인사 담당자 인터뷰에 이어 우리 LG 디스플레이에 입사하신 신입사원들을 모시고 같이 인터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인사 한번 할까요? 예, 안녕하세요. 네, 우리 신입사원 세 분 오늘 나오셨는데 각자 좀 자기소개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패널 설계팀에서 일하고 있는 이우리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TV 영업기획팀 장기 인턴 선빈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올해 1월 입사한 전략마케팅 기획팀 이소연입니다. 네, 오늘 세 분 나오셨는데 우리 학생들 곧 선배님이 될 텐데 질문 있으면 먼저 좀 하시죠. 예, 보통 취업 준비생들이 자소서를 처음 쓰면서 가장 큰 난관에 부딪히는데요. 혹시 세 분 자소서 쓰시면서 특별한 자신만의 강점 이런 부분에서 이제 자소서에 강조하신 부분이 있으신지 그게 궁금합니다. 네, 저부터 말씀드리면은 저는 이제 대학 시절에 축구 동아리를 꽤 오래 했습니다. 그래서 좀 조직에 대한 로열티를 좀 이제 자소서에 녹였는데 이제 어떻게 한번 제가 소속된 집단에 있어서는 뭐 제가 아무리 힘든 일이 있던 뭐 재밌던 난 한 번이면 끝까지 한다. 그리고 난 이 사람들과 함께
뭐 함께 하는 거 좋고 작은 사회생활을 경험할 수 있어서 너무 좋았다라는 식의 자소서를 녹여서 썼었습니다. 저는 자소서를 쓰기 전에 먼저 저의 대학 생활을 돌아보면서 나의 여러 가지 활동 중에 무엇을 어필하면 인사 담당자들에게 어필이 될 수 있을까를 먼저 고민을 했고요. 대학 생활을 돌아본 결과 저는 되게 다양한 인턴 경험과 동아리 활동을 내세울 수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활동 중에서도 내가 무엇을 배웠나를 가장 많이 강조를 했는데, 예를 들면 나는 굉장히 조직을 많이 경험을 했고 조직이 돌아가는 생리를 이해하고 조직에 잘 적응할 수 있는 사람이다. 이것을 자기소개서에 굉장히 강조했습니다. 저는 자소서를 쓸 때 가장 중요한 게 진정성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를 너무 포장하거나 너무 내세우기보다는 좀 더 자신을 진정성 있게 말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겪어왔던 거에 대한 솔직한 저의 그런 심정이나 가치관들을 좀 표현하려고 노력했었던 것 같습니다. 저도 좀 약간 자기소개서에 대해서 좀 궁금한 점이 있는데요. 자기소개서에 보면은 이제 장래 목표, 뭐 입사 후 포부들을 이제 좀 기술하라고 이렇게 좀 명시가 돼 있는데, 근데 이제 저희 같이 이제 취업 준비생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회사의 뭐 조직 구조나 뭐 어떤 업무 분장 같은 좀 세부적인 내용을 잘 모르기 때문에 좀 이런 내용들을 좀 두루뭉술하고 좀 허무맹랑하게 적을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혹시 이제 입사하시기 전에 이제 준비하시는 과정에서 자기소개서나 면접에서 이제 선배님들 이제 본인을 좀 어필하시기 위해서 어떤 방법으로 좀 정보를 얻으셨고 또 어떻게 매력적으로 좀 작성을 하셨는지 좀 그 부분들이 좀 궁금합니다. 일단 말씀하셨던 것처럼 입사 전에는 당연히 입사 후 포부나 하고 싶은 일이 허무맹랑한 게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지금 와서 돌이켜보면 제가 자기소개서에 썼던 포부들이 또 면접에서 말했던 것들이 굉장히 허무맹랑하고 회사에 맞지 않는 것들이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입사 전에 최대한 직무를 많이 이해하려는 노력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 LG 디스플레이 보면 D군의 디스플레이라는 블로그도 있고 기업 블로그도 있는데 거기에 굉장히 다양한 정보들이 많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블로그를 많이 이용을 하고 블로그를 이용해서 최대한 제가 하고 싶은 일을 구체화했습니다. 예를 들면 나는 굉장히 조직의 소속감을 느끼고 여기에 자부심을 가지는 사람이다. 그래서 내가 궁극적으로 하고 싶은 일은 회사에서 소속감을 가지면서 회사를 외부에 적극적으로 알리는 일을 하고 싶다. 이런 식으로 저의 강점과 연관지어서 직무를 구체화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네, 저는 이제 영업 마케팅을 지원을 했는데 이제 제가 기억이 남는 게 이제 제가 지원할 때 그리고 면접을 준비할 때 LG 계열사에 있는 그 홈페이지에 각 선배들이 이제 무슨 일을 하는지 그런 인터뷰가 있습니다. 이제 거기에서 이제 LG 디스플레이 어떤 한 선배가 영업 직군에 계시는데 이런 말을 한 게 좀 되게 기억에 남습니다. 자사의 성장이 꼭 우리만 잘하는 게 아니라 고객의 성장이 곧 자사의 성장이다라는 말을 적었는데 이제 저는 이제 그 말을 듣고 이게 진짜 영업이라는 걸 느껴가지고 이제 뭐 자소서는 아니지만 면접 때 제가 좀 이거를 좀 되게 강조를 해서 면접관님들한테 어필을 했더니 좀 면접관님들이 좀 좋게 봐주신 것 같아서 이 자리에 있게 된 것 같습니다. 저는 연구개발 부문이기 때문에 자소서나 그리고 면접에 있어서 전공 분야를 좀 질문을 많이 받는 편이었어요. 그래서 그걸 준비하려고 저는 일단 학과 선배님들께 직접 연락을 했었고 지금 LG 디스플레이 근무하고 계시는 분들께 연락을 무작정 해가지고 제가 어떤 분야에 관심 있고 예를 들면 제가 고분자공학과라고 플라스틱 쪽에 과를 나왔거든요. 그래서 그런 고분자 관련된 그런 지식이 어떻게 회사에 가서 쓰이는지 그리고 회사에서 정확한 기술을 알려주진 않아요. 보안 때문에. 그렇지만 LG 디스플레이가 지금 주력으로 하고 있거나 그리고 저희가 알 수 있는 부분까지 제가 여쭤봤었거든요. 그래서 많은 도움을 얻었습니다. 네, 저는 세 분께 다 공통적으로 여쭤보고 싶은데 이제 아무래도 취준생들이 제일 좀 애를 먹는 게 지원 동기 작성인데 좀 지원 동기를 어떻게 어필하셨는지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사실 지원 동기가 가장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많이 고민을 했는데 저는 굉장히 운이 좋게도 학교에서 LG 디스플레이 관련 특강을 한번 들은 적이 있었습니다. 저희 학교에 한상범 사장님이 오셔서 LG 디스플레이에 관한 강의를 하셨었고
그거를 지원 동기에 많이 연관을 지었어요. 그래서 원래는 LG 디스플레이가 굉장히 단순한 B2B 산업, 부품사라고 생각을 했는데 특강을 듣고 보니 굉장히 역동적인 B2B 산업이었다. 뭐 고객이 굉장히 다양하고 LG전자에만 납품을 하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다양한 고객사를 가지고 있어서 그 점이 굉장히 매력적이었고 또 무엇보다도 글로벌 넘버원 디스플레이 컴퍼니라는 점이 가장 매력적이었다. 이렇게 회사에 관해 얻은 정보를 가지고 바탕으로 지원 동기를 작성하였습니다. 지원하려면은 무엇보다 내가 이 회사를 알아야 되고 이 회사가 어떤 게 좋은 나랑 맞는지를 찾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도 D군의 디스플레이랑 기업 블로그를 보면서 내가 좋아하는 그 요소가 있는지 없는지를 막 찾아봤는데 특히 LG 디스플레이는 되게 많더라고요. 저는 예를 들어서 CSR 활동이라고 뭐 사회 봉사 활동 및 또 여기에는 즐거운 직장팀 이런 것도 정말 다른 회사에 비해 되게 강조를 하고 있더라고요. 이제 그런 거랑 또 어떻게 보면은 되게 옆에 있는 분도 말씀하셨듯이 어떻게 보면 세계 넘버원 글로벌 기업이라서 내가 여기에 있으면 나의 역량도 좀 발전할 수 있다라는 느낌이 들었고 이런 측면에 막 이거 괜찮은데 하다 보니까 저 또한 좀 매력을 느끼고 지원 동기가 자연스럽게 좀 써진 느낌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좀 제가 좀 추천은 하는 게 내가 좋아하는 요소가 이 회사에 있는지 있다면 그거를 좀 쓰면은 좀 쉽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LG 디스플레이는 이제 B2B 중심이잖아요. 근데 일반적으로 이제 제가 생각했을 때 마케팅은 B2C가 좀 많다고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B2C와 다른 뭐 B2B 마케팅의 특징이라던가 아니면 거기에 필요한 역량이라던가 이런 거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네, 저도 학교 다닐 때만 해도 마케팅이 이렇게 B2C 마케팅 흔히 하는 뭐 브랜딩, 문구 짓고 이렇게 어떤 TV 광고를 만들고 이런 것만 생각을 했었는데 일단 저희 회사에서는 마케팅의 범위가 굉장히 넓은 것 같아요. 그냥 이거는 뭐 제 주관적인 의견이지만 마케팅이 마켓에다가 ing를 붙인 거잖아요. 그래서 마켓과 관련된 모든 것이 마케팅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마켓 센싱부터 시작해서 시장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감지를 하고 또 저희 회사가 다루고 있는 고객이나 또 회사가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 또 수요는 어떻게 되고 공급은 어떻게 될지 이 마켓과 관련된 모든 것이 마케팅의 업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또 마케팅에 필요한 역량으로는 사실 저는 전략 마케팅 그룹에 있지만 마케팅의 업무를 직접적으로 담당하고 있는 건 아니어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는 힘들지만 아무래도 저희 회사에서 중요시 되는 거는 예측력이나 논리력 이런 것이 마케팅의 중요한 역량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영업 업무를 위해서 자소서에 녹여야 할 역량이란, 그러니까 내 자소서를 좀 돋보이게 하기 위해서 나는 어떤 걸 강조했다. 그러니까 물론 아까 축구 얘기를 하시긴 하셨지만 그거 외에도 업무랑 관련되는 어떤 거를 좀 쓰셨는지. 네, 저는 대학 생활을 좀 알차게 보냈다고 자부할 수 있습니다. 왜냐면은 축구 동아리를 하면서도 교내에서 축구 대회를 한번 주관을 한 적이 있는데 그 대회를 그냥 심판만 보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제 제가 경영학회를 했어가지고 좀 그런 게 있었지만 우리가 이거를 좀 다른 대회보다는 좀 다르게 하자라고 해서 좀 뭐 진짜 그 운동장에 찾아오는 사람들 몇 명을 조사를 해서 이제 그걸 가지고 무작정 이제 뭐 그 근처에 있는 술집이나 아니면은 축구화를 파는 데를 가가지고 이 운동장에는 하루에 몇 명 이상의 사람이 오기 때문에 우리를 스폰을 해준다면은 당신들의 가게에 광고 효과가 이렇게 된다라는 식의 제안서를 써서 스폰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뭐 그런 식의 좀 영업은 아니지만 좀 어떻게 보면은 영업과 비슷한 활동한 거를 자소서에 쓰기도 했고 또 경영학회를 하면서 이제 영업 비슷하게 저희가 하고 있는 프로젝트를 소개하고 어떤 가게에 가가지고 우리가 함께 하지 않을래요라는 제안서를 쓰는 이런 활동들을 좀 제가 제 나름대로 느낀 점, 특히 이제 뭐 사실보다는 제가 느낀 점 위주로 쓰다 보니까 좀 자소서가 이제 좀 영업과 관련돼 있어 보이더라고요. 좀 그래서 그런 면이 좀 좋지 않았나 싶습니다. 예, 오늘 LG 디스플레이 선배 미남 미녀 선배 사원들하고 같이 좋은 이야기 나눴는데 어떻게 도움이 좀 되셨어요? 예, 도움이 안 될 수가 없죠. 예. 자, 이것으로서 LG 디스플레이 신입사원과의 인터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장시간 동안 이렇게 좋은 말씀 해주신 우리 선배 사원들께 감사의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신입사원들과의 만남 자리까지 이렇게 화면을 통해서 만나봤습니다. 많은 분들이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취업에 임하실 건지 성공 계획을 갖고 있는지 우리 최승웅 학생부터 이야기 들어볼까요? 예, 잡 인터뷰를 통해서 제가 하고 싶은 것과 제가 할 수 있는 일의 균형을 찾아가는 게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일과 제가 하고 싶은 일에 대한 정보들을 많이 찾고 그것에 맞춰서 이제 제가 할 수 있는 일들을 이제 정리를 한다든지 아니면 더 노력을 해서 더 그 경험을 쌓는다든지 해서 좀 더 취업 시장에 경쟁력을 갖추도록 네. 노력하겠습니다. 이 정도 열정이면 반드시 좋은 결과 있을 것 같습니다. 김정민 학생은 어떠셨어요? 또 앞으로 어떤 계획이 있는지요? 네, 저는 우선 제가 왜 HR 직무를 선택해야 되는지 그 근본적인 답부터 자신 있게 할 수 있는 것이 또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이 질문에 대한 답이 명확할 때 제가 회사 조직 안에서 어떤 어려움을 맞이하더라도 좀 흔들리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잡 인터뷰는 그런 답을 찾는 시간이었고요. 그리고 이런 잡 인터뷰를 못 왔으면 어떻게 됐을까 정도로 이렇게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좋은 시간이었는데 예. 좋은 시간 만들어주신 공태윤 기자님과 또 LG 디스플레이의 어승수 과장님 그리고 박병선 과장님께 또 감사의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좋습니다. 많은 도움을 얻었다는 게 저희가 다 뿌듯하고요. 공 기자님 요즘에 잡 인터뷰, 잡 콘서트 기획하시느라 굉장히 바쁘시죠? 네, 제가 내일 바로 저희 한국경제신문사 18층 강당에서요.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로스쿨 출신의 변호사들을 위한 채용 설명회를 할 예정입니다. 굉장히 우리 바쁘시네요. 변호사님들 내일 한국경제신문에 오시면은 아마 복을 하나 건져 가실 수 있을 것입니다. 언제나 수고 많으셔서 감사드립니다. 함께해 주신 세 분과는 여기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